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잖아요. 민주정하고 공화정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민주정은 그리스 정신이 반영된 거고요. 공화정은 로마 시대 정신이 반영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시민의식이 생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결국 그래 삼권 분립의 체제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우리도 버젓이 왕조 시대의 유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명확하게 법원에서 스스로 밝혀라. 이거 법원에서 밝히도록 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석방이 됐죠. 예. 그랬더니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그 판사를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재판은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예.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사법부는 예.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예.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예. 헌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예.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하냐? 아니야 사법부는 빠져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법부는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됩니다. A 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했다가 예. B 정부 돼가지고 그 다 허물고 예. 또 다른 안을 세우고 그렇게 사법을 꾸려 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상품이 아니거든요. 자, 문영배 재판관 요즘에 이제 책도 펴내고 아주 여러 매체에 활발하게 출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때는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 이 대답, 선출 권력이 우위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선문답 같은 대답을 했어요.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단가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헌법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통령, 국회 등등 명확하게 각각의 역할, 의무, 뭐 권한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해석이 돼요. 헌법을 읽어보시라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국민에게는 더 우위로 비춰진다 또는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에 대한 반박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자, 삼권 분립이라는 건 왜 생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조 시대에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 우위하는 권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올마이티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구분이 없죠. 왕의 결정,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생사여탈권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민의식이 생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결국 그래 삼권 분립의 체제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우리도 버젓이 왕조 시대의 유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명권이에요.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명권. 그건 전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건 왕조 시대의 유물의 다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정말 기계적으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싶다면 전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사명권도 없애야 된다는 쪽인데 하여튼 문영배 재판관의 저 얘기는 헌법에 그냥 각각 규정돼 있는 거 그걸 저는 그냥 강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한 평론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또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굳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저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선출 권력이 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위기에 관한 높낮이가 있다고 표현한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비를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잖아요. 민주정하고 공화정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민주정은 그리스 정신이 반영된 거고요. 공화정은 로마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우리 헌법 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 1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인 겁니다. 우리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전제나 왕정이 오지 않도록 서로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화정이라는 정신을 통해서 상권 분리기비 이루어지는 토대가 있고 그 기본 토대 위에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출된 권력을 만들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을 보면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출을 하게 되면 대통령 권력을 만들고요. 입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헌법도 만들고 법률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사법부는 그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지 못하니 국민이 만든 규칙을 통해서 사법부는 그걸 실행에 옮기거나 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럼 아예 사법부가 아예 입법부 역할까지 같이 해버리죠, 뭐 그냥. 법도 만들고 다 하죠, 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설명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문영배 재판관의 저 발언을 두고 뭐 일부에서는 너도 어쩔 수 없이 판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 얘기를 듣고 불편해하는 분들의 많은 생각은 마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말을 한 거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의 썸네일이 뭐냐면 문영배 재판관 얼굴을 크게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작게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 헌법 실력 뽀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전혀 저는 논의를 자신들이 끌어다 쓰고 싶은 대로 끌어다 썼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질문 자체도 이런 권력서열 우위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질문 자체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원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문은 뭐였냐면요. 이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국민 주권주의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나머지 권력 기관들은 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1차적 그리고 자신들의 권한이라는 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권력 기관들의 권한은 한시적인 것이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민을 더 우선시하려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왜곡해서 말장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의 이야기도 사실상 재판에 대해서 정치권이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은 게 뭡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시켰던 그 사건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판을 했을 때 또 저쪽에서는 공격을 했는데 또 어떤 식으로 또 짜맞춰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권력의 국민주권주의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를 굉장히 짜맞추면서 비판의 지점을 삼고 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다시 들어봐도 국민이 행사한 주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였지 누가 1등 누가 2등 꼭 그런데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지요. 네.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런 입장도 밝혔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항고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조은석 검사 특검팀이 이미 재구속된 상태인 만큼 항고의 실익은 없다. 그리고 그때 구속 취소했을 때는 검찰이 당사자였고 지금은 특검이 재판을 맡고는 있지만 절차상 항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명확하게 법원에서 스스로 밝혀라. 이거 법원에서 밝히도록 해서 법원이 사실 이거를 구속 취소 결정이 맞다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문으로 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 잘못을 더 인정해라라는 짐을 콕 집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법원을 사실은 사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정말 가장 법리적인 수단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